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하브TV입니다. 바닥 신호가 와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요, 재착하라면서 실망을 주네요. 시장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진을 쭉쭉 빼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좀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고요,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들 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지수의 현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배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 될지 대책 방안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왜 이렇게 일봉이 힘을 못 쓰는지 기술적 분석상으로요, 월봉이 월초 아래 음봉입니다. 월봉이 음봉이면요, 일봉은 힘을 못 써요. 일단 월봉이 양봉이어야지 일봉도 같이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첫 번째 하락의 압력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반등을 다행히도 줬었는데 여기 단기 고점 돌파 못하고 역으로 단기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빠지고 있죠. 저점을 깼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전략을 세워왔던 이 헤드앤숄더의 지금 흐름이 좀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헤더 부분을 만들고,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 숄더의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 깨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헤드앤숄더 전략은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야 될 전략은 뭐냐면 바로 직전 저점 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저점 지지 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과 60선도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도 20과 60이 심플 크로스이기 때문에 얘도 반등의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이 직전 저점 라인까지 내려온다, 혹은 그 전에도 어디선가 이렇게 반등을 줬을 때, 그리고 반등을 줬을 때 마지노선은 여기 직전 저점 라인 13,000포인트 부근에서 마지노선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라도 반등을 준다면 여기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월봉의 장기 이평선도 지금 하락해서 여기 간격이 약 한 마이너스 1% 정도, 1.1%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13,600포인트 정도니까요, 지금 13,000포인트까지 몇 퍼센트 정도 이제 또 이격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대로 확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은 윗단에도 지금 막혀가지고 눌렸잖아요. 근데 하단에도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위에도 막혀 있고 밑에도 막혀 있는 그런 큰 하나의 박스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보실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월봉이 월초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래도 아직 다행스럽게 직전 저점 라인은 지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나스닥 지수는 깨버렸는데 그건 직전 저점까지는 아직 안 내려갔죠. 네. 어쨌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 저점 라인은 지키고는 있지만 얘도 역시나 지금 약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얘네들이 힘을 못 쓰는지. 자, 왕년에 잘 나갔던 그런 녀석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양반 한마디에 달렸죠. 왜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대로 시장이 끝나는 건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시장 흔들림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손절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추가 매수해야 할지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한다? 물렸으니까 물타기 한다? 돈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가요, 하락 추세장 만나면 계좌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런 시장을 처음 겪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참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끝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먼저 차트 분석은요, 주가의 흐름과 위치를 파악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연장 하나로만 집을 못 짓겠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요,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 QT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지난 2020년이나 2008년도 그때 힘들었던 시장을 이제 살린 것도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QE였습니다. 2020년에 다들 겪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 반대로 다시 원복시키는 게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 QT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지난 2008년부터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돈의 흐름을 보는 것이죠. 책 같은 데 보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간혹 선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특히나 주식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은 미연준이 그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QE를 통해 가지고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5일부터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삼성전자하고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짜까지 기억나네요.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과 경기는 회복되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그때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렸나요? 제로포인트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부터 베이비 스텝으로 차츰차츰 계속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요? 2019년도에 얼마까지 갔냐면요, 2.5%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멈췄어요. 이게 바로 2019년입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적 축소 QT도 진행됐어요. 그림은 미국 중앙은행, 즉 페드의 대차대조표는 장기 채권 보유 자산을 의미하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 양적 축소, 그걸 바로 이 미 중앙은행에서 대차대조표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이 확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쭉 유지를 하고 또 좀 더 양적 완화를 QE, Q2, Q3까지 하면서 이 계속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상승, 즉 시장에 돈을 뿌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기 2008년도까지 갔네요. 2018년도까지 얼마 수준까지 갔냐면요, 약 4조 달러까지 미연준이 장기 채권을 보유하면서 시장에 돈을 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이걸 진행하고요. 미연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경제 성장률이 3%로 경기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은요, 금리 인상과 QT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이 검정색 그래프가 바로 이 미국 주식시장이었어요. 금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베이비 스텝으로 쭉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갔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연준에서 양적 축소를 지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한 것이 보이시죠? 잘 나가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 그래서 미연준은 급하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QE 카드를 사용해서 경기와 주식시장을 다시 살려놨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요즘은 점차 완화됐죠. 미연준은 풀어놨던 이제 조치들을 다시 원복하려고 해요. 그것도 급하게. 왜냐하면요, 물가가 위험해 보이거든요. 우리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다들 이제 뉴스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빅스텝으로 0.5%씩 올리겠다고, 그리고 양적 축소 QT는 3년간 3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QT를 진행하면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실질금리가 상승합니다. 실질금리는 성장주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재미나요,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머리 아프니까요. 네.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상승하면 주식 투자에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잠깐만 요거 보시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해서 곧 여기 까만색 선이 0인데요. 곧 플러스가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0.07입니다. 거의 0이죠.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올라온다는 의미는요, 금리가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상승하면 주식 투자에 좀 불리한 환경이 돼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투자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기대주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 기업의 미래적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때는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 개선 좀 올라갑니다. 실적 장세와 비슷하게 겹치게 되고요. 이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장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요. 금융 장세는 지난 2020년부터 그리고 지금은 여기 실적 장세가 곧 올 겁니다. 혹은 지금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과도기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 장세는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와서 지금은 조정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적 장세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요, 경기의 방향에 따라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방향은 상승 방향이에요. 그리고 기업 실적은요, 나뉘게 됩니다. 금리도 인상이 돼서 계속 금리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경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함께 올라갈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M2 증가율 보셨죠? 시장에 돈이 아직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괜찮고 돈도 많이 돌고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금리를 빅스텝으로 하겠다라고만 예고를 했지 지금 하려고 하면은 여러 단계가 남았고 시간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장세죠. 금리가 상승할 때는 무엇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구매할 때요,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금리가 상승할 때 무엇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으면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뭐 시중에는 4% 혹은 5%까지도 지금 아파트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대출 금리 올라서 이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쓰고 있는데 그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업이 이자 비용이 더 많아지니까 결국은 순이익이 낮아지게 되겠죠. 특히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얘기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실적 장세에는요,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가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그 원가 상승분을 제품가에 인가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 좋겠죠. 자, 어떤 기업은 원자재, 요즘 원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을 제품가에 못 반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원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 기업은 제품가를 또 이만큼을 더 올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 나겠죠.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고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손해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죠? 테슬라요.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기억만 한 것도 최근에 2번을 올렸어요. 원가가 올라갔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차가 지금 없어서 못 삽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는 인기가 좋은 그런 제품을 계속 시장에 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바로 지금 실적 장세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자,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면서 말했던 게 거의 부채를 다 탕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다 만족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배경으로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과 장치산업인 반도체 주가가 더 큰 하락을 압력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럼 다 팔고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대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아직 살아있어요. 경기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것은 경기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예고에 시장이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한참 얘기가 나올 때 시장이 막 흔들리다가 막상 테이퍼링 하니까 시장은 상승했죠. 맞습니다. 미 연준은 돈을 확 풀었다가 이제 돈 푸는 것을 좀 줄이다가 이제는 풀린 돈을 걷어들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2016년도
금리 인상 시기에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흔들리면서도 상승하고 있죠. 지금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강하게 돈을 걷어들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과 QT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시장은 상승을 했다. 그만큼 그래도 될 만큼 경제가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연준이요. 그러면 경기는 살아있지만 기업 실적도 살아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실적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을 노리는 겁니다. 시장이요, 꺾이더라도 일단 상승했다가 나중에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상승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달짜리면은 그 한두 달짜리만큼 짧으면은 말이 안 되겠지만 이게 최소 1년 이상 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이상의 상승은 투자를 참여해 볼 만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주식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보시면, 자, 아랫단도 막혀 있지만 윗단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박스권을 지금 이어갈 것입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위에 막혀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 월봉의 장기 이평선이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하락에서는 또 제한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언제까지? 5월까지요. 5월 달에 5월 4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어제 0.5% 빅스텝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리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안도를 하고 혹은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서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충격적인 발언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선물 옵션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그때 양매수를 걸어 놓는 것도 많이들 준비하고 계세요. 시장이 위든 아래든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 파생 상품은 거래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빅 이벤트 날이 곧 닥칠 텐데 다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크게 하락하지도 크게 상승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지금 제가 영상하는 과정에 보니까 속스가 플러스로 갔다가 또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지금 현재 시간 12시 14분입니다. 자, 속스를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0.3%네요.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자, 지금 장중에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플러스 0.4%까지 또 올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는 견고합니다. 지금 플러스 1%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제 급락하는 바람에 오늘은 지금 약한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얘는 뭐 큰 의미 없는 반등이고요. AMD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도체 주가들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방도 막혀 있고 하방도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과 QT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수는요, 그렇게 강하진 않겠지만 흔들흔들하면서 상승할 것이고요. 실적 우량주, 특히 앞에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업의 주가는 강하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보셨죠?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다기보다는 구독자가 빠지니까 향후에 실적이 더 나빠질 거라는 예상이 들으니까 그 기대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급락한 것이고요. 테슬라는 지금 올해 1분기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항공주. 이거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리오프닝 기대주였다가 또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드디어 지금 얘네들 보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델타 에어라인,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 굉장히 다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월봉을 보면요.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 자,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항공이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 거의 다 풀리고 미국은 마스크를 거의 안 껴도 되는 그 의무사항이 풀렸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지금 항공주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즉 실적이 개선될 게, 흑자 전환될 게 기대가 되니까 그걸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가는 높아서 부담스럽지만 매출이 더 늘어나고 흑자 전환될 게 뻔히 보이니까 그게 바로 주가로서 피드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는 철저하게 실적 중심의 실적 개선주만 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7년도 하반기에 이쯤에 QT도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금리 인상 2차, 3차, 4차 진행하다가 5차 무렵에 그 QT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갔어요. 중간에 조정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조정은 쭉 이어지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상승은 했습니다. 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꺾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네,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 대형 기술주 실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는 5월 말쯤이 되고요. AMD는 5월 2일쯤, 브로드컴 이렇게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적을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FOMC 회의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나스닥의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은 무리하지 말자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3배수짜리 ETF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시죠. 좀 안정되고 바닥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신호 21선이 턴할 때 그때 3배수짜리 ETF 공략하고요. 지금은 물타기도 하지 마십시오. 불편하잖아요. 현금 가지고 계시면요. 남아있는 그 현금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본격 신호 나올 때 그때 왕창 때려 넣읍시다. 그건 21선 반등, 21선이 턴할 때 그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미 늦었어요. 지금 여기서 손절해봐야 그 얼마나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아까 아랫단도 막혀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 없고요. 불안하면요. 차라리 숏 ETF를요. 조금만 가지고 계세요. 숏 ETF는 뭐 SQQQ, QID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도 말고요. 조금만 가지고 계시면 마음이 조금은 그래도 나아져요. 제가 직접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평화가 약간 옵니다. 그래서 손절할 빼서 차라리 숏 ETF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훨 낫고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 신호까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좀만 시장에 좀만 시간을 줍시다. 우리가 내가 기다린다가 아니라 시장한테 우리가 시간을 주는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그래 너 시장에 너 시간 줄 테니까 너 좀 혼란스럽지만 너 극복하고 나중에 올라와. 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시간을 한번 줘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연말에 가서 우리는 한번 웃어보고 그리고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